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논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선관위가 이르면 오늘 중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 질의를 이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죠. 지금 결론을 날짜 안 날지는 그건 뭐 확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 회의에서 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뭐 좀 약간 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오늘 전체 회의를 하면 결국 결론은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선관위의 질의 내용이 4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관위에서 뭐 조사국에 있는 조사 2부에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다루긴 하는데 일부 조사관도 있는데 조사 권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관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에 회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4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임기 말에 후원금을 가지고 그 보좌관들의 퇴직금을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 미래에 5천만 원 정도 이제 기부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후원금 가지고 퇴직금 준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마 5천만 원을 더 미래에 기부한 행위가 이제 공직선거법 113조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 113조를 보면 국회의원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에 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관돼 있으면 또 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미래 연구소 자체가 지금 그 더미래 연구소가 선거구 아마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기식 의원도 그 당시에 김기식 원장도 그 당시에 이제 질의를 했다는 거죠. 예, 했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 가입을 하려면 이제 가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매달 회비를 한 20만 원 정도 내는데 그럼 20만 원 회비를 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 자체를 갖다가 기부하는 것 자체는 113조와 공직선거법 113조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회신을 한 것을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부적절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선관위에서 회신에 대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4개의 질의 사항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해당되는 것 임기 말에 후원금 기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줄 수 있지만 나머지 피감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 또 보좌 직원이나 인턴과 해외 출장 가는 게 맞는지 또 해외 출장 중에 관광하는 경우가 이게 적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 직권남용 또는 뭐 뇌물죄 이제 그런 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선관위는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요. 저 아까 1항에 대해서 기부 행위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뭐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상당히 그 결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선관위 결과 자체가 뭐 일단 유법하게 나오면 일부라도 나오면은 김기식 원장을 사퇴토록 사임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과연 어떻게 할지 선관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내용 가운데 또 이제 보좌진의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고요. 네, 그 2008년도 그 대법원 그 판례 입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치 자금 같은 거를 이 임기가 다 임박해서 설령 이제 낙선됐다고 하더라도 임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쓸 수가 있느냐의 여부에서 그 판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좌진을
격려를 한다든가 예. 또 후원을 한다든가 뭐 지금까지 수고에 대해서 뭐 치하를 한다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가 이미 다 끝나다고 하더라도 사용에는 무관하다, 즉 합법하다 이제 이런 그 입장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적어도 이제 2,200만 원 5월 19일 날 그 퇴직금 쪽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합법하다 대법원 판례 근거하면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이제 저는 상당히 충분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는데 결국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이제 결국으로 보면 월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이 다른 기관에 이렇게 출연하는 식으로 기부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그 돈을 결국은 수령하게 되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학 교수들 중에도요 연구 용역에 대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이제 대학원생이나 하고 나서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 자기 그러면 이게 분명한 또 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그 논리 구조와는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 이렇게 의뢰하는 상황을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또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 대목이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 그 봤을 때는 스스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사물 관할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지금 선관위에게 세 가지 사항이나 물어본 이 사항도 사실은 무엇인가 조금 원칙론적이기보다는 감싸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비난적인 그 시각도 분명히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의 지금 관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깨끗한 칼로 깨끗한 도덕성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화해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개혁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과연 이 판단에 그대로 따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는 이것은 다 적법하다라고 또 이미 판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판단이 또 달라졌을 때는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의 책임 자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제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법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에서 선관위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도 문제지만은 선관위 외에 지금 이미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에서 검찰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고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어떤 관계가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위법 적법성은 이제 검찰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이 신속하게 이제 고발되자마자 압수수색을 진행했잖아요. 뭐 더미래연구소랄지 우리은행이랄지 한국거래소 이런 데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유의미한 압수 문건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압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상당히 분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건 관계를 또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검찰 수사는 조사를 해서 위법하면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건 관계를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면 그 사건 관계인이 개인적인 어떤 신상적으로 어떤 스케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사건 관계인의 어떤 신상을 파악하는 데서도 상당히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결과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선관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관위에서 일부 4개 중에서 뭐 한 3개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결국 검찰의 결과가 나와야지 유법성 여부를 좀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결과 자체가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서 김기식 원장은 계속 감독 원장으로서 또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결과에 따라 변수는 굉장히 많이 크지만 청와대가 이걸 법적으로 유법이냐 적법이냐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를 하는 것이 해임밖에 없다 아니면 사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요구하는 적법성 절차를 따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수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용이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차관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랄지 또 무엇보다도 이제 눈앞에 이제 국민투표법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을 얼마나 설득해서 김기식 원장의 어떤 필요성, 예. 개혁의 필요성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김기식 원장을 좀 싸고 가고 앞으로 금융이랄지 재벌 개입에 엄청 필요한 인물이지만 예. 현행 어떤 정치적 타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의 그런 마음으로 버릴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선관위 전체 회의 결과가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